이거 대체 뭐예요? 그가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건 딱 한 젓가락 남은 한국 김치. 이건 그냥 발효 음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무언가야. 그날 밤 그 셰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셰프의 이름은 알렉스 리. 전 세계를 누비며 고급 요리를 연구하던 뉴욕의 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셰프였지만 이름 없는 한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맛본 김치 한 입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음식 어디서 배울 수 있죠? 그 질문은 곧 알렉스를 한국으로 향하게 했고 그의 삶은 상상도 못할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는 그날부터 김치에 인생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스 리는 미슐랭 스타 셰프로서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을 오가며 최고급 요리를 만들고 셰프들 사이에선 재료를 부활시키는 남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내면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요리는 완벽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 그는 종종 이런 말을 하며 고개를 떨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욕 차이나타운 근처의 작은 한국 분식집에서 김치볶음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외관에 투박한 그릇에 담긴 음식. 그러나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그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이건 뭔가 달라. 그날 밤 그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김치, 발효, 한국 음식, 장독대. 수십 개의 블로그와 유튜브를 정독하고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나는 한국에 가야 해. 진짜를 배워야 해. 다음 날 알렉스는 자신의 레스토랑 경영진에게 장기 휴직을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당신이 왜 갑자기 김치를 배우러 가? 그건 그냥 반찬일 뿐이야. 하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그 반찬 한 조각이 내 인생을 움직였어요. 그렇게 그는 뉴욕의 고급 주방을 뒤로한 채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지는 단 하나, 진짜 김치를 담그는 법을 배우는 것. 비행기는 무겁게 착륙했고 알렉스는 낯선 공기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뉴욕보다 덜 차가웠지만 모든 것이 생경했습니다. 한글 간판, 골목 사이마다 다른 향기, 그리고 익숙치 않은 말투들. 그는 공항에서 나와 작은 숙소로 향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진짜 김치를 배우는 것. 그는 한국에 오기 전 수없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김치를 담그는 칩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온 셰프입니다. 제발 가르쳐 주세요. 그 많은 메일 중 단 한 사람, 충북 괴산의 한 할머니만이 그에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배울 마음이 진심이면 와요.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2시간을 달린 뒤 다시 버스를 타고 시골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흙냄새가 나는 길 마을 입구에 커다란 감나무 그리고 연탄불 냄새.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자란 알렉스에게 이 모든 것은 마치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을 끝자락에 작은 한옥 앞에 도착했습니다. 나무 대문이 삐걱이며 열리고 회색 머리를 질끈 묶은 할머니가 알렉스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 김치 배우러 왔다는 총각이냐? 알렉스는 두 손을 모으고 정중히 인사드렸습니다. 예, 할머니 제가 멀리서 왔습니다. 제발 저에게 김치를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는 그의 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들어와 김치는 눈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손으로 느껴야 하는 거요. 알렉스는 한옥 안으로 들어섰고 그의 김치 여정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른 새벽 알렉스는 할머니의 부엌에서 잠을 깼습니다. 부엌은 이미 고춧가루 향과 젓갈 냄새로 가득했고 할머니는 조용히 배추를 씻고 계셨습니다. 김장은 배추 숨부터 살피는 거요. 너무 죽으면 안 되고 너무 살아있어도 안 돼. 그날은 그의 생애 첫 김장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배추를 절이고 씻고 물기를 빼는 과정 하나하나를 설명하셨습니다. 알렉스는 메모를 하려다 혼났습니다. 김치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여. 손이 기억하게 해야지. 알렉스는 두 손으로 배추를 들고 고춧가루와 젓갈, 다진 마늘을 손바닥으로 문질렀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점차 손끝에 감각이 익어갔습니다. 손이 따뜻해질수록 김치의 숨도 그의 마음도 차분해졌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그의 앞에는 삶은 쌀뜨물처럼 하얗고 붉게 물든 손, 그리고 한 통의 김치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김치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했어. 김치는 정성이지. 모양이 아니여. 그날 밤 알렉스는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요리는 결국 마음이다. 그 마음이 손끝으로 전해질 때 비로소 음식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구나. 김치를 담근 후 알렉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바로 먹는 건가요? 그는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지, 김치는 익어야 해. 기다림 속에서 진짜 맛이 우러나는 거야. 김치는 당장 맛을 보기보다 시간을 기다려야 비로소 깊은 맛을 냅니다. 그 기다림은 알렉스에게도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서양 요리는 대부분 빠르고 명확한 타이밍이 중요했지만 김치는 다릅니다. 온도, 습도, 계절 모든 것이 변수였고 그 안에서 맛은 조용히 자라났습니다. 그는 매일 장독대를 살펴보며 김치가 익어가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냄새도 없던 김치에서 서서히 톡 쏘는 향이 나기 시작했고 알렉스는 그 향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김치는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발효는 요리의 철학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맛이 있어요. 할머니의 말에 알렉스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그는 수없이 많은 요리를 해왔지만 기다림을 맛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음식은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알렉스는 요리의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불 앞에서 조바심 내던 손이 느긋해졌고 한 재료를 더 오래 바라보고 냄새를 맡고 만지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 과정은 그에게 평온함을 주었고 요리라는 행위가 명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기다릴 줄 아는 셰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장독대에서 꺼낸 김치가 마침내 먹기 좋게 익었습니다. 알렉스는 설레는 마음으로 김치 한 포기를 조심스레 그릇에 담았습니다. 색은 곱고 윤기 났고 향은 톡 쏘면서도 깊은 단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들어 배추 한 줄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입안에서 퍼지는 발효의 깊이, 짭짤함과 감칠맛, 알싸한 마늘향, 그리고 무엇보다도 느껴지는 정성의 맛. 알렉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맛이 어떤가?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껏 먹어본 음식 중에 이토록 마음이 움직인 건 처음이에요. 그의 말에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김치요. 김치는 기억이 담기는 음식이야. 할머니는 어린 시절 전쟁통에 피난 가던 중 엄마가 싸준 김치 한 조각을 꺼내주셨던 기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쌀밥도 없던 시절 김치 하나에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나누던 시간. 그 이야기를 듣던 알렉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도 어릴 적 아버지와 단둘이 저녁을 먹던 어느 겨울밤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바빴지만 단 하나의 규칙은 지켰습니다. 밥상 앞에선 반드시 함께. 그 추억이 김치 한 입에 되살아났습니다. 그가 찾던 진짜 요리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맛을 통해 추억을 불러내고 위로하고 연결하는 힘. 그날 이후 알렉스는 김치를 단순한 발효 음식이 아닌 사람의 시간을 담은 문화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맛을, 이 마음을 내가 돌아가서 전해야겠다. 그 첫 시식은 단순한 맛보기가 아닌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김치의 깊은 맛 속에는 세대를 잇는 기억과 마음이 살아 숨쉬고 있었고 그 힘은 알렉스의 요리 철학을 완전히 바꾸고 있었습니다. 김치의 재료는 단순해 보이지만 할머니는 하나하나를 고르는데 엄청난 시간을 들이셨습니다. 시장에 가서도 아무 배추나 고르지 않으셨고 고춧가루도 매해 직접 농사지은 농가에서 받아오셨습니다. 알렉스는 물었습니다. 이 정도 차이가 그렇게 큰 맛을 만드나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정성이요. 정성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느껴지는 무언가였습니다. 알렉스는 미국에서 요리를 할 때 완벽한 비율과 기술에 집착했지만 한국의 이 작은 마을에서는 마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배추 하나를 고르더라도 손으로 만져보고 무게를 느끼고 인맥을 살펴야 했습니다.
양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춧가루, 다진 마늘, 생강, 젓갈 비율은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그냥 눈으로 봐 냄새로 맡고 손으로 느껴 그러면 알아.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기준이 없다는 건 불안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기준 없이도 더 나은 맛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재료와 대화를 나누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마다 할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다녔고 손에 흙이 묻은 배추를 만지며 재료를 알아갔습니다. 때로는 흙냄새가 진하게 밴무, 때로는 잎이 얇지만 단단한 쪽파. 각각의 재료는 개성이 있었고 할머니는 그 개성을 존중해 조화를 이루셨습니다. 알렉스는 점점 요리의 철학을 바꾸게 됩니다. 단순히 맛을 내는 기술이 아닌 재료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셰프의 자세라는 것을요. 김장이 끝난 후 할머니는 마당 한켠에 작은 상을 펴셨습니다. 된장국, 계란찜, 묵은지, 그리고 갓 담근 김치가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그날은 마을 어르신 몇 분이 함께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알렉스는 상의 음식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렇게 단출한 음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이 음식들 특별한 건 없는데 왜 이렇게 빛나는 것 같죠? 그는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웃으셨고 그날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한 밥상은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소리, 젓가락 소리, 그리고 가끔 새어나오는 아, 맛있다는 한마디. 하지만 그 안에는 위로가, 공감이, 그리고 삶이 녹아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이 조용한 밥상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껏 그는 화려한 음식, 복잡한 조리법, 고급 재료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마당 한켠의 단순한 밥상은 그 어떤 미슐랭 테이블보다 따뜻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요리는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시선을 끌기 위한 장식보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채워주는 정직한 음식. 그것이 진짜 셰프가 추구해야 할 길임을. 김치가 단지 레시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알렉스는 점차 음식에 마음을 담는 법을 익혀갔습니다. 단순히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담는 것. 그는 매 끼니 전 깊은 숨을 쉬고 마음을 가다듬고 나서야 조리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그런 알렉스를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요리사가 되어가는구나. 알렉스는 자신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급하고 조급하던 그의 손놀림은 차분해졌고 식재료를 대하는 태도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이 요리를 통해 사람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작은 축제에서 그는 직접 김치전을 구워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이들의 웃음과 어르신들의 박수에 그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당신 요리 진짜 맛있어요. 한 할머니의 말에 그는 뭉클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받았던 미슐랭 별보다 더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알렉스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무거웠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이제는 아쉽고 슬프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김치 한 통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너한테 준 선물이야. 이 안에 내가 너한테 가르친 거 다 들어있다. 알렉스는 눈물을 참으며 김치통을 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단지 음식이 아닌 수많은 추억과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잊지 마, 음식은 사람을 살리는 거야. 입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게 진짜 요리사요. 그 말은 알렉스의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다시 뉴욕. 화려한 도시의 빌딩 숲과 바쁜 거리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알렉스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레스토랑을 정리하고 작은 공간을 하나 열었습니다. 이름은 소담. 한글로 적힌 간판이 인상적인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그는 김치로 시작되는 한식 코스를 선보였고 손님들에게 음식마다 짧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김치는 기다림의 맛입니다. 발효라는 시간의 선물이죠. 손님들은 놀라워했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의 식당은 점점 입소문을 타고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스는 화려한 미디어 노출이나 리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진심을 담아 요리했습니다. 소담에는 특별한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손님에게 작은 노트를 건네고 그날 먹은 음식에 대한 소감을 적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은 말없는 편지입니다. 당신의 기억도 함께 적어주세요. 그 노트는 알렉스가 만든 가장 특별한 조리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단지 김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담고자 했습니다. 노트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어떤 이는 어머니가 담가준 김치찌개를 떠올렸고, 어떤 이는 군 복무 중 선임이 몰래 챙겨준 묵은지에 대한 고마움을 적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부부가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고 아내는 알렉스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이 사람, 요즘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김치를 먹더니 예전 생각이 난다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워요. 그 노부부의 이야기는 알렉스에게 다시금 김치의 힘을 일깨워줬습니다. 김치는 단지 혀로 느끼는 맛이 아니라 마음속 오래된 기억을 꺼내주는 열쇠와 같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매일 아침 노트를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음식은 감정을 데우는 도구입니다. 그의 말처럼 손님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그의 요리의 연료가 되었습니다. 소담은 단지 식당이 아니라 추억의 도서관이 되어갔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사람들의 인생을 담고 있었고, 알렉스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김치를 통해 연결된 사람들의 사연은 그에게 셰프 그 이상의 존재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그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이 작은 식당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을까요? 알렉스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김치를 담그는 셰프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김치 안에는 제가 사랑받았던 기억과 할머니에게 배운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그의 식당은 더 많은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예약은 10팀으로 제한했습니다. 많은 사람보다 깊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생명 셰프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식사를 하며 회복 중인 환자들이 소담의 김치를 주문했고, 정신적으로 지친 직장인들이 찾아와 따뜻한 한 그릇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알렉스는 이제 음식으로 사람을 살리는 셰프가 되었습니다. 그는 요리를 통해 사람들의 삶에 작지만 강한 위로를 전했고, 그 진심이 사람들 사이에서 파동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미슐랭 심사위원이 찾아와 별을 다시 수여하겠다고 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별을 받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미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은 다시금 언론에 오르내리며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이제 음식 철학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화려함 대신 진심, 속도 대신 정성,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그의 자세는 수많은 셰프와 예비 요리사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알렉스는 조용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무런 공식 발표도 하지 않고 마치 고향을 찾듯 그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기차와 버스를 타고 괴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감나무는 여전히 서 있었고, 낡은 장독대가 햇볕을 받으며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할머니의 무덤 앞에 김치 한 통과 편지를 놓았습니다. 할머니, 저 돌아왔어요. 그때 받은 마음 매일매일 담아서 나누고 있어요. 이젠 저도 누군가의 추억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는 무릎을 꿇고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주민들과 함께 나눈 밥상에서 그는 다시 한번 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시골 된장국, 도토리묵, 그리고 익은 김치. 당신 음식은 아직도 그 맛이 나네요. 마을 할아버지의 말에 그는 웃었습니다. 이젠 저도 김치 담글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에도 긴 시간이 발효되어 깊은 향과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장독대 옆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여전히 마음속에 살아있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잘했다, 총각아. 이제 진짜 요리사가 되었구나. 알렉스는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며 김치와 발효 음식의 철학을 강의하는 셰프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요리학교, 미국의 식문화 컨퍼런스, 남미의 작은 마을 공동체까지. 그는 어디서든 김치를 꺼내 보이며 이야기했습니다. 김치는 사람입니다가 기다림 속에서 깊어지고 정성으로 완성되며 마음을 담아야 비로소 진짜 맛이 납니다.
그의 강연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어떤 이는 아픈 가족을 떠올렸고 또 다른 이는 잃어버린 고향을 떠올렸습니다. 알렉스는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김치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그는 유네스코 발효음식 보존 프로젝트의 자문을 맡았고 김치의 날을 제정하려는 국제운동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엔 언제나 사람을 위한 음식이라는 그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정을 책으로 펴냈고 책은 입으로 먹는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책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치 하나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 한 사람이 다시 수많은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김치를 넘어 마음을 담는 음식의 대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단 한 입의 김치에서 시작되었고 그 맛은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댓글로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이처럼 잊지 못할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마음을 울리는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하루를 응원합니다.